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스피 시황 제목은 코스피 반등 실패, 반등의 희망보다는 생존해야 기회가 있다 입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8월 2일 금요일입니다. 코스피가 사실 어제가 반등 고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사실 반등 실패한 거예요. 반등이 실패하고 20선까지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20선 그래서 근처까지 떼지는 그 20선 넘어서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반등 실패한 거고 후폭풍으로 엄청나게 지금 하락했습니다. 어쨌든 또 반등하리라는 희망보다는 사실 생존해야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렇죠. 안전판. 결국은 현금이 안전판입니다. 현금 마련을 조금씩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뉴스가 이겁니다. 금리 인하 고대하더니 경기 침체 공포.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금리 인하가 좋은 게 아니다. 금리 인하라는 거는 경기 침체다. 금리 인하, 사실 지금 9월 달까지 금리 인하가 금리 인하 할 때까지 힘들 것 같고요. 그때 금리 인하를 해도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사실. 정작 금리 인하 했더니 또 꼬꾸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별로 좋은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되게 심하죠. 변동성 심한 게 이제 하락장의 특징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게 하락장의 특징이고, 어쨌든 2차 전지는 뭐 많이 떨어졌는데 또 떨어진다 뭐 이런 말 나온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2차 전지는 좀 선방한 편입니다. 시황은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나스닥이 좋지 않습니다. 금리 환율 유가. 지금 그동안 금리가 낮아지면 이제 코스피가 좋다 이랬는데 이제 이거는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벌써 공식화했잖아요. 금리가 내려가는 거는 경기 침체다. 그런 게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랑 코스피랑 이제 상관이 없게 됐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게 됐어요. 수급은 외국인이 중요하죠. 그리고 주요 종목 삼성전자부터 뭐 반도체차, 금융지주, 공기업, 조선 너무 많아서 화장품 뺐습니다. 게임, 바이오, 인터넷, 2차전지, 건설, 방산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선물 옵션 포지션도 꼭 참고하십시오. 이 정도로 그러면 시황 종목 보겠습니다.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구름대 하단까지 하락했었어요. 그리고 전환선하고 기준선 역배열 시켜놓고 반등을 했는데 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이 지금 반등 고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준선 위에까지 가기를 기대했는데 기준선에서 막히더니 그게 바로 이제 반등을 마친 거고 삼성전자 모습이 그랬었습니다. 삼성전자 모습이 반등을 완료한 것처럼 그런 모양이 나오더니 오늘 그냥 던져버렸는데 그러면 지금 A파 하락, B파 반등, C파 하락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제는 반등 고점 그렇죠. 반등을 좀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지난번에는 그래도 2820에서 40까지 기대했는데 지금 결국은 고점이 하나 형성이 됐거든요. 낮은 고점이 형성이 돼서 고점이 낮아졌다. 이런 좀 약간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RSI가 데드크로스 났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추세 하락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시간이에요. 반등이 뭐 다음 주에 나오더라도 반등 나오고 하락하고 뭐 이런 거를 반복할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구름대도 약간 하락세로 변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지금 분위기는 좀 그렇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또 심해요. 코스닥은 음봉이 엄청나게 크게 떨어졌어요. 코스닥도 기준선까지 빨간색 기준선까지 반등을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여기가 반등 끝이었다 하는 듯이 하락해 버렸어요. 그러면 RSI 다시 데드크로스 나는데 물론 결국 반등은 나오겠죠. 반등은 나오지만 하락의 힘이 진짜 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등 나올 때마다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보면 나스닥이 사실 하락은 했는데 어제 하락은 했어요. 어제 하락은 했는데 크게 하락은 했지만 저점은 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쓰리바닥인데
저점은 깨지 않아서 그래서 코스피가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오겠다 생각했는데 그냥 내리꽂았네요. 지금 나스닥이 전환선하고 기준선하고 역배열되어 있어요. 역배열되어 있으면서 그러면 나스닥도 이게 기준선까지 반등한 게 끝이다 이렇게 보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재차 밀리게 되면 이게 반등 고점이 되니까 오늘 밤에 나스닥이 어떻게 될지 그게 궁금하네요. 그 여파에 따라서 월요일날 후폭풍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RSI도 데드크로스 났고 지금은 이제 금리가 지금 채권 가격이 랠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금리가 내려가는 게 이제 악재가 됐어요. 반대가 됐네요. 어쨌든 금리가 내려가는 걸로 뭐 기정사실화돼서 채권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그렇죠. 코스피 반등할 때 지난번 11월 달에 반등했던 채권 가격과 코스피의 동행도 여기서 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코스피는 떨어진다. 이런 식이 이제 성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금리가 내려간다는 게 경기 침체를 의미하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행동을 하는 건지 코스피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또 사실 그 환율은 별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환율은 떨어지지 않았고 지금 환율은 뭐 코스피보다는 결국은 금리차에 의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 내릴 거니까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내렸네요. 원래는 올라야 정상인데 환율도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RSI는 데드크로스 나서 계속 하락세로 보이거든요. 지표가 설명이 잘 안 돼요. 지금 유가는 뭐 어제 반등 반짝했는데 오늘 다시 음봉이 나왔습니다. 재차 하락했는데 이게 지금 경기 침체라면 유가 가격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가 가격이 올라가는 건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표를 볼게요. 사실 지표가 다 반등을 하고 있었는데 지표는 무의미해요. 이렇게 결국 던져버려가지고 지금까지는 제대로 항상 그렇게 움직여 왔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MACD 오실레이터도 음이 줄다가 갑자기 늘어났고 RSI도 골든크로스 나오고 꺾여버렸고 그 다음에 LRS도 쭉 한번 바닥을 잡으면 쭉 올라왔는데 지난번에는 계속 그래 왔는데 이번에는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세력이 움직이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토캐스틱 자체도 지금 모두 다 골든크로스 만들고 올라오려다가 오늘 그냥 완전히 다 꺾여가지고 그러면 어제 이게 원래는 21선 2800 이상을 지금 반등을 예상했는데 이게 반등 고점이었다. 뭐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등 고점이 낮다는 얘기는 시장의 에너지가 작다. 뭐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물론 또 월요일 날 또 나부란 듯이 또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판 거는 뭐 자기들이 판 거고 아마 기관이 판 거는 외국인이 또 선물을 매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캔들을 보면 어제 또 말씀드렸는데 어제 그렇죠. 7월 달에 이 위에 긴 꼬리 단 음봉이 참 걸린다. 이게 떨어져 가지고 8월 달도 음봉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했는데 그냥 오늘 바로 그냥 음봉을 다 만들어 버렸어요. 엄청나게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완성은 안 된 건데 그리고 주봉도 어제만 해도 상승 잉태형 비슷하게 양봉이었는데 오늘 다 음봉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공식대로 됐습니다. 지금 꼭지 캔들 나오고 3주 하락했습니다. 3주 하락했고 문제는 이거예요. 월봉상 또 꼭지 캔들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이게 세 달 하락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아무튼 실제로 9월 달에 금리가 내려갈 때까지는 계속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일봉은 저점을 깨버렸어요. 지금 120선도 깨가지고 갭 하락이기 때문에 이 갭을 메꾸러 뭐 반등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오늘 나스닥 금요일 나스닥이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부터 종목들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조정이 들어왔었죠. 조정이 들어왔다가 지금 구름대 하단까지 조정이 나와서 전환선하고 기준선하고 역배열 시켜놨어요. 역배열 시켜놓은 관계에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등 고점이 85,000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86,000원에서부터 바로 떨어졌어요. 지금 3일 만에 반등하고 이틀 만에 제자리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73,000원까지는 뭐 보유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도 어제 그렇죠. 음봉이 떨어졌는데 전환선에서 음봉이 떨어졌는데 저는 그래도 어, 기준선하고 전환선 사이 어디쯤 반등할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워낙 세게 떨어져서 반등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어제 그게 반등의 고점이 끝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재차 반락이 나와버렸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뭐 반등은 나올 텐데 또 이런 식이 아닐까 진짜 무섭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SK 하이닉스는 완전히 지금 그룹대 밑에 하락세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다 역별되어 있고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어제 전환선 5일선 위에서 이렇게 캔들이 놀아서 현대차가 반등이 나오는 거 아닌가 했더니 전환선 이탈했어요. 근데 아직은 전저점은 이탈하지 않았어요. 전저점은 이탈하지 않아서 반등할 수 있다는 희망감은 있습니다. 쌍바닥을 잡을지 한번 봐야 되겠죠. 어쨌든 현대차도 구름대 아래에서 지금 하락세에 있으니까 저 쉽사리 뭐 이게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 랠리로 바로 진입하기는 힘듭니다. 기아도 마찬가지. 기아는 어제 전환선을 회복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현대차는 전환선 위에 있어서 현대차를 따라서 기아도 반등할 거다 그랬는데 반대로 기아를 따라서 현대차가 떨어졌네요. 아무튼 기아 차들 구름대 아래에서 지금 조정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조정이 길어지고 있고 오늘 KB금융이 자꾸 고점 갱신하고 못하고 하더니 박스권 비슷하게 하더니 오늘 결국 밑으로 기준선을 이탈해 버렸어요. 이탈해서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갭이 생겼는데 이게 지금 기준선을 깨버렸어요. 몸통으로 완전히 깨가지고 이 조정이 들어온 겁니다. 이제 조정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삼성화재는 그래도 잘 버티긴 했네요. 기준선하고 전환선 사이에서 잘 버티긴 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전환선 기준선 밑으로 내려와 버렸네요. 내려와 버렸고 뭐 오늘 같은 날 버티기 힘들었을 겁니다. 삼성물산은 기준선에서 버텼습니다. 그래도 기준선에서 버텼고 어쨌든 모든 종목이 다 하락인데 뭐 상태는 좀 조금씩 다릅니다. 한국전력은 어제 상승분만큼을 다시 되돌려놨고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은 어쨌든 지금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조정이 아닙니다. 캔들 차트는 볼까요? 캔들 차트는 5일선을 깼네요. 5일선을 근데 지난번에도 깼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뭐 대응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11선 깨지면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종목은 여전히 강하네요. 삼성중공업은 조정이 들어왔네요. 근데 전환선이 깨졌습니다. 전환선이 깨지고 RSI도 데드크로스 났고 그래서 조선주도 이제는 조정권에 들어왔다. 크래프톤은 정말 강하긴 합니다. 기준선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RSI도 창창하고 삼성바이오는 전환선 닿지도 않았어요. 전환선으로 그러니까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조정이 아니다. RSI만 데드크로스 났고 5일선은 깨졌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 대응은 가능했다 이렇게 봅니다. 셀트리온이 3일 연속 하락하면서 기준선까지 내려와 버렸네요. 그래서 셀트리온도 그렇죠. 오래간만에 상승 시도했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카카오가 시장 안 좋은 가운데 그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있고 이번에 만든 저점을 깨지 않고 있네요. 네이버도 기준선 위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있는데 간당간당한 거예요. 지금 어쨌든 하락세에 있는 거거든요. 2차전지가 그렇죠. 2차전지는
매를 많이 맞아서 그런지 이런 장에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예, 삼성 SDI는 양봉을 만들어냈는데 전환선을 돌파해놨는데 뭐 그냥 사실 이게 지수 맞추기용으로 이렇게 해놓은 걸 거예요. 떨어뜨릴 종목들이 많으니까 2차 전지는 놔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냥 그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건설주도 바닥에서 꿈틀대고 있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어요. 현대건설은 이미 전환선하고 기준선하고 역별되어 있는데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고, GS건설도 지금 전환선을 살짝 건드렸네요. 상승했는데 전환선 건드려서 조정이 임박했다는 걸, 이 정도면 5일선을 깼겠는데요. 5일선이 이미 깨졌네요. 5일선을 확 깼습니다. 그래서 방산주 LIG 넥스원은 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조정이었으니까 구름대까지 내려왔네요. 현대로템이 조정 안 받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아직 일목균형표상으로 창창합니다. RSI가 데드크로스 났는데 5일선 깨졌네요. 5일선이 캔들상으로 완전히 내려왔네요. 그렇지만 11선이 아직 안 깨져서 다 죽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예, 뭐 이 정도로 종목들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의 파생 포지션, 선물 옵션 포지션 보겠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코스피는 파생 시장인 것 같아요. 현물 시장으로 보기에는 너무 이렇게 선물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너무 좌우되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오늘 2만 계약을 팔아치우면서 사실 폭락한 거예요. 2만 계약을 팔아치웠습니다. 지금 이게 7월 중순부터 계속 선물을 팔더니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코스피를. 완전히 아작을 내놨습니다. 선물로. 선물 엄청나게 팔아댔어요. 그러면 콜옵션 한번 볼게요. 콜옵션은 7월 달부터 볼게요. 7월 10일부터. 외국인이 콜옵션도 다 팔아치웠네요. 오늘 콜옵션 어제 18,000 플러스 18,000인데 마이너스 11,000이니까 3만 계약 팔아치웠네. 오늘 콜옵션 팔아치웠고 선물 팔아치웠고. 그럼 풋옵션은 어떻게 됐을까요? 풋옵션은 역시 여전히 쌓아놓고 있거든요. 20만 개 쌓아놓고 있으니까 외국인이 아직도 파생 포지션에서 상당히 하방 배팅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괴롭습니다. 옵션 만기일이 언젠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엄청 힘들 것 같아요. 다음 주 목요일인가요? 다음 주 목요일인가? 힘내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습니다.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